인님들 안녕하세요. 완전한 여름이네요. 날씨가 엄청 우리가 더위를 예상했는데 간간히 비가 와가지고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이 엄청 맑은 날씨 계속 지속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커뮤니티에다가 한강 사진 하나 올렸는데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폰카로 찍었습니다. 무슨 얘기 할 거냐면 라인 펀드 전액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나 했는데 저는 이제 판결이 난 건 아니고 보니까 금감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기니까 저는 자꾸 분조위 하길래 분조위가 뭐야 했더니 분쟁조정위원회를 분조위라고 한답니다. 여기서 전액 배상해라. 요지는 뭐냐면 원래 펀드가 은행에다 증권사에서 펀드 가입하실 때 써 있어요. 투자 손실에 대한 거 혹은 뭐 라디오 방송 막 다 나와요. 마지막에 막 짜자자자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투자자에게 있으며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기 때문에 펀드사 자체는 투자자에 대한 손실을 배상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야 라인 펀드가 다 배상해 라고 이제 금감위가 때린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 결론만 짧고 굵게 라인 펀드가 투자자들한테 사기를 쳤으니까 좀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니네들이 고시한 정보와 실제 투자한 내용이 달랐고 제대로 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으니 니들이 책임을 다 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이렇게까지 세련되지 않게 야 니들이 사기쳤으니까 돌려받을 정도까지는 안 가는데 이게 약간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라인 펀드가 뭐냐? 무역금융펀드로 2017년 5월에 만들어진 거고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 스와프 TRS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IIG 펀드나 BAF 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상품이다. 이게 이제 설명이에요. 근데 여기 이렇게 듣고 나면 한글로 써 있는데 뭔 소린지 알 수가 없어. 뭔 얘기인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BAF 펀드는 그냥 저기 미국 쪽에 있는 형아들 펀드다. 실물 투자를 주로 하는 펀드 같아요. 그래서 그런 펀드인 거고 이 펀드 내용까지는 그래 복잡하니까 안녕. 야 그러면 총수익 스와프 TRS 레버리지는 이게 또 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하고 갑시다. 내가 1,000억을 받았어. 내가 1,000억을 받아가지고 저 미국에 있는 땅을 샀어. 1,000억을. 그 땅에서 또한 900억짜리 단도배출을 받아요. 그러면 나는 1,000억짜리 자산이 하나 있고 돈이 얼마가 있다? 900억이 또 생겼잖아. 이걸 가지고 또 투자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1,000억 가지고 계속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투자 규모를 크게 불릴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벌 때는 굉장히 투자 수익률이 쭉 올라가겠죠. 근데 까먹을 때는 레버리지니까 똑같죠. 투자 수익률이 박살이 나겠죠. 이런 형태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익 스와프 TRS 복잡한 거 아니고 그냥 대출 상품이다.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걸 왜 좋아하냐면 복잡하면 사람들이 잘 안 봐. 굉장히 이게 복잡하게 이제 TRS 제가 검색 한번 해볼까요? TRS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주로 증권사가 총수익 매도자 TRS 페이어로부터 기초자산을 매입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비롯한 모든 현금 흐름을 총수익 매수자 TRS 리시버에게 이전한다. 총수익 매수자는 약정된 이자 수수료를 주는 대신 투자에 대한 보상 이익과 손실을 모두 이전받는다. 어렵죠? 이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는 총수익 매도자가 하지만 투자나 소유에 대한 이익과 손실은 총수익 매수자가 갖게 된다. 되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땅을 샀어. 그러면 이 땅값이 오르고 내리고는 내가 먹는 수익이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빌려서 담보대출을 받았으면 이거에 대한 이자는 나는 은행에다 내고 그 대출금 내가 받는 거잖아. 이걸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물론 법적인 설명이고 좋은데 훨씬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TRS는 어디서 실행을 했다? 신한금융투자로부터 실행을 했고 라인펀드는 그 돈을 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해야지 일반인들이 감히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 우리나라 금융인들은 우리나라는 많이 열려있는 편이니까 사실 영국이라든가 이 전통적인 금융시장을 가면 금융인들이 다 자기가 있어. 무슨 뜻이냐면 금융인들이 다 귀족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금융인을 매도하고 이러려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리그를 굉장히 좋아한다. 홍콩 금융시장, 미국 금융시장 가가지고 못 들어본 학교 나온 사람들 잘 없어요. 그 사람들 초엘리트들이고 자기만의 리그 안에 놀고 이런 정도 문장이 해석이 안 돼? 야 그러면 우리랑 얘기하기 힘들겠다. 거의 이런 정도의 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2017년 뭐 언제라고 그랬죠? 5월에 이제 펀드가 생긴 건데 2018년 11월에 IIG 펀드 부실을 인지하고 지난 1월 미국 출장을 통해 여기서 지난 1월이라는 건 2019년 1월이에요. IIG 투자금의 2천억 중 1,000원의 손실 가능성을 파악하고 환매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IIG 편입펀드와 IGG 미편입펀드를 모자형으로 변경해 정상포고 분실을 전가했다. 또 더럽게 어렵게 써놨는데 무슨 얘기냐면 2018년 11월에 가보니까 무역 투자했다는 애들 실물 투자했다는 건데 무역 투자 뭐냐면 밭대기 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이게 석유든 옥수수든 밭대기 같은 거 한 거예요. 내가 저 3천만 달러 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옥수수밭 내가 3천만 달러 묻었어. 이거 다 아직 옥수수가 안 자랐지만 이거 내가 다 자라면은 내가 사가지고 뭐 할게. 뭐 이런 식의 무역 투자 펀드예요. 그러니까 기초 상품이라든가 원자재 관련된 거에다 투자를 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큰 금액이 돌아간 거죠. 근데 이 이제 IIG 펀드라는 애들은 뭐 지난 10년간 돌려막기를 해갖고 원래 사기꾼들이었다. 그래서 라인 펀드는 원래 사기꾼들한테 우리도 당한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린 잘 모르겠어요. 금감위에서 조사할 때 이 라인 펀드도 뭐냐면 2018년 11월에 그때 니들이 인지했잖아. 손실이 났다고. 그러면 펀드의 전체 금액에 예를 들면 펀드에 내가 1,000만 원을 넣었다고 칩시다. 계산하기 좋게. 그러면 니네 펀드가 박살이 났다고 인식하고 펀드 수익률이 뭐 마이너스 50%갖고 니 1,000만 원이 500만 원이 됐습니다라고 하면 그 뒤로 펀드를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할 거 아니니? 혹은 저렇게 성실공시를 했으면 아마 성실공시를 했으면 라인 펀드는 배상의 의무가 없었을 거예요. 원래 펀드는 그런 거니까. 이 펀드를 투자하는 펀드쟁이들을 믿고 우리는 펀드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나 대신해서 투자를 했는데 야 사기당했대. 그러면 이게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모든 펀드들은 이런 루트였어요. 어쩔 수 없네. 그래서 위험에 대한 공시를 충분히 했습니까? 성실하게 공지했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가 없네요. 금강위가 봤을 때 정상적인 상품이므로. 그리고 고의적으로 사기를 당한 겁니까? 까지만 아니면 물론 미국에 있는 펀드 회사랑 쿵짝쿵짝 해가지고 우리가 고의적으로 사기를 만들었다 이러면 크겠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 애꿎은 이제 개미들만 날아가고 펀드는 문제가 없는 건데 이 라임 아저씨들이 욕심을 좀 부린 거지. 이제 펀드 만든 지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우리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망가지면 안 되겠으니까 이 IIG 펀드에 들어간 돈을 손해봤다고 공시하지 않고 또 다른 펀드에서 이걸 돌려막기로 뺀 거야. 다른 데서 이거 샀다고 하고 이거 빼고 막 이런 식으로 넣었다 뺐다를 한 거지. 요때부터는 이제 이게 금융사기다. 니들이 그 펀드가 작살났다는 거를 공지하지 않고 다음 펀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제 투자자 회사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서블 1호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2천억 모금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잘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서블 1호는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이 15%쯤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건 지금 못 사나 했더니 그건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다음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이서블 2호, 이서블 3호, 뭐 이서블 5호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2호, 3호, 4호 계속 팔아야지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호가 부실이 났어도 부실이 났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안 하고 숨겨놨다가 이제 2호, 3호 이제 판매를 했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뒤로 판매한 것들은 니들이 책임을 져라. 그러니까 2017년 5월에 정말 들어간 사람들은 책임이 있다 없다? 그 사람들 거는 그냥 손실 난 거야. 하고 2018년 11월 이후에는 이때부터 니들이 제대로 성실하게 하지 않고 돌려막은 거잖아. 요때부터 들어간 사람들 돈은 물어줘라. 금감위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 정도로 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분조인은 2018년 11월 이후에 판매된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서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야, 무효니까 계약 취소해! 라고 결정을 했다. 근데 그래서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항상 투자자는 금감위가 우리 손을 들어줬대. 기뻐, 좋아! 잠깐만, 근데 내 돈은 어떻게 되는 건데? 이게 문제잖아요. 내 돈을 지금 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라인 펀드에 지금 돈이 남아있나요? 이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이 펀드는 2017년 5월에는 정상적인 펀드였을 거예요. 2018년 11월에는 아직 손실은 조금 났어. 손실이 나봐야 뭐 한 1,000억 이렇게 났겠지만 완전 비정상적인 펀드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몇 차례, 여기 보니까 뭐 4건 더 판매가 되면서 얘네들은 여기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모럴 해저드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얘네가 정상적으로 1년에 5%, 7%, 8% 먹는 펀드였을 수도 있었어. 근데 여기 있는 관계자들이 다 자기네들끼리 야 이거 어차피 박살난 건데 꽁기꽁기 된단 말이에요. 1,000억까지나 2,000억까지나 3,000억까지나 똑같은 거 아니야? 다 자기 주머니를 차기에 바쁜 상황이 돼요. 언제나 이제 회사가 이제 무너지거나 펀드 이런 게 무너질 때는 막상 그 타임테이블을 돌려보면 이렇게 해서 문제가 이 시점에 생겼어. 근데 이때 만약에 모든 걸 털어냈으면 그렇게 큰 손실이 안 나요. 근데 여기에서 이 손실을 가리고자 판을 키워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이게 여기서 빵 터지면 이때쯤이면 이미 막 손실이 90%, 80% 나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야. 이 나쁜 놈들이 서로 야 이거 어차피 깨질 거고 돌려막기를 하는데 내 거는 좀 챙겨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내부 이해들이 막 생겨요. 여기서 눈치챈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불과 작년에 알았겠지만 이 순진한 투자자들이야 2019년 하반기에 알았겠지만 여기 아는 사람들은 막 2018년 말 심지어 2018년 중순 2019년 초에 막 안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들은 야 내 거는 좀 빼줘야지. 대신 니네 이서블 2차, 3차, 뭐 4차 파는 거는 내가 도와줄게. 내 거 빼야 될 거 아니니? 이런 식의 이제 게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애꿎은 나중에 들어간 사람들만 뭐가 된다? 이제 금감이는 다 물어줘라. 계약 무효다라고 했는데 돈이 있어야 물어줄 거 아니야. 왜 이제 이 라인 펀드에 투자한 분들이 금감원의 책임을 묻거나 이제 신한금융투자에다가 책임을 묻고 싶어 하냐면 금감원이 모든 책임이다. 그러면 이 소재가 어디로 가요? 라임이 아니라 정부로 가잖아요. 정부는 어떻게든 물어줄 수 있으니까 정부가 좀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왜 또 신한금융투자가 들어오냐 하면 신한금융투자는 뭐 한 거냐면 그냥 이 종이 가지고 니네 IIG 펀드에다 얼마 투자했어? 그래 그거 보고 펀드 내용 문제 없네? 오케이 하고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대신 얘네는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리스크에 대한 판단을 해서 돈을 빌려주면서 신한금융투자 왜 빌려주냐면 이거 7, 8% 꽤 고리로 빌려주거든요. 근데 니네들이 열심히 투자한 애들이니까 니네들이 한 20, 30% 먹고 그 돈 가지고 우리한테 뭐 7, 8%인지 5%인지 이건 제가 계약서를 안 봤으니까 모르지만 그 정도로 그냥 확정금리 줘. 이렇게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한금융투자는 그냥 대출을 일으켜준 거거든요. 그럼 얘네들이 사기에 대한 책임이 있냐고 보기에는 신한금융투자는 무슨 소리야 우리 몰랐지 우리는 얘네가 준 자료를 보고 내부의 어떤 업무 프로세스 따라서 검토하고 대출해준 거야. 야 무슨 전세자금 사기라든가 집 매매 사기 했는데 은행한테 물어달라고 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어가지고 굉장히 안타깝지만 아마 남은 돈 안에서 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정의장사들이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일반인이 투자에 대해서 얼마나 더 깊이 공부를 하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라임 투자 같은 경우는 저는 보면서 이제 어려운 막말 대잔치를 해놨으나 제가 쉽게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고 원금을 그대로 보존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에는 항상 투자 손실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시고 좋은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며 이 라임 펀드에서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여기는 아예 공격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들어갔다기보다 나는 그냥 7, 8%의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냥 사실은 눈먼 돈이 되어버린 거죠.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